현재 동시호가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오늘은 CPI 지수에 대한 쇼크 때문에 큰 폭으로 지수가 하락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밀리게 될지 동시호가 구간에서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지수 보시면요. 그래도 약간 들어 올리려나 봅니다. 1.3% 정도 하락세로 집계가 되고요. 예상 마감 지수 2,432포인트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큰 폭으로 이 정도 된다면 거의 30포인트 넘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들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좀 큰 폭으로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동시호가 구간이 1.9% 정도 내림세로 관측됩니다. 764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번에 770선에 대한 이탈까지 좀 확인이 됩니다. 네, 오늘 지수가 이렇게 부진했던 점은 물론 CPI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을 지지해주던 외국인의 이탈이었는데요. 오늘 환율도 급등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도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 구간에서 보시면 거래소는 외국인이 3,685억 원 정도 팔자세로 집계가 되고요. 코스닥에서도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뿐 아니라 지금 선물 시장이 조금 더 큰데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지금 10,000계약이 넘는 물량을 팔자세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좀 리스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동반에서 거래소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의 매도세도 상당히 거칠고요. 지금은 7,0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2,500억 원 넘는 물량 나오고 있고 오늘은 금융투자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통틀어서요. 상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이 단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스펙 종목입니다. 교보 10호 스펙인데요. 이 코스텍시스라는 기업을 먼저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합병 상장을 위한 주총에서 교보 10호 기업의 인수 목적 주식회사와 합병 안건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스펙 상장을 하게 되겠죠. 이 코스텍시스가 지난해 12월 상장 심사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합병 절차를 거쳐왔는데요. 이번에 주총에서 합병 승인이 통과됐기 때문에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4월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2달 정도 남았네요. 이 코스텍시스가 저열팽창 고방열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이라는 점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에 고방열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소재부터 제품까지 자체 생산을 하고 있다는 기업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전반적으로 거래소와 코스닥 통틀어서 어떤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기록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유니드 BT 플러스가 현재 구간 급등이 좀 나오고 있네요. 이 종목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치 테마 종목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품절주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느 정도 썰들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8,650원 정도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는 확실히 좀 조용한 흐름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철저하게 개별적인 종목으로 가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슈성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들 관측됩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센즈랩이 장중에 상한가에 도달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종목 20% 넘게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센즈랩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부터 이렇게 좀 강세 흐름을 기록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 왔던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지금 20% 정도의 강세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워낙 많은 모멘텀으로 엮여가지고요. K칩스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AI 반도체 쪽이 최근에는 좀 세게 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진도 좀 살펴보실까요? 삼진 이 종목도 오늘 급등하면서 지금은 8,990원 구간, 그러니까 9,000원에 가깝게 진행이 됩니다. 이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챗 GPT가 접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이 삼진이 스마트싱스의 허브와 센서 그리고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오늘 크게 엮이면서 오전장부터 급등을 했고요. AT칩스 AI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잘 아시는 종목이죠. 이 종목 역시나 오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들 전반적으로는 시세가 좋지 않은데 그래도 한 가지씩 모멘텀이 발생하면 좀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화제약 그리고 오늘 셀레믹스가 또 급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셀레믹스의 경우에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조달시장에 또 진출을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TSMC 관련해서도 또 최대 매출이 1월 달에 났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요 고객사인 서플러스 글로벌이 또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두 자릿수대 상승 흐름 나타냅니다. SM그룹주들도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하이브가 12만 원의 공개 매수를 냈죠. 이 SM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12만 원 위쪽으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12만 2,500원 정도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인수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요. 하한가로 마감이 될 만한 종목이 있을까 했었는데 지금 일단 동시호가군에서 집계는 안 되는데 EMNI 이 종목이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해 있습니다. 4,420원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성셀바시온 이 종목도 오늘은 급락이 나오는 모습 현재 체크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솔트록스라든지 에이스톨이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오늘장 특 2월 15일 수요일도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좀 증시가 분위기 나쁘지 않게 잘 버텨주거나 긍정적인 점을 많이 본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 번에 좀 무너지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CPI 지수가 어제 간밤에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증시는 그래도 보합권 정도로 끝나서 우리 증시도 그렇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 영향을 크게 받았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휘청이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감된 일본 증시 가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 오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약보합권이고요. 27,501엔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굉장히 빠르게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오후장에는 내내 하락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일단 미국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본 증시도 오늘은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일본은행에서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우에다가조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이 차기 일본은행 총재로 공식적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평가들이 지금 딸려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를 좀 실용주의자 성격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으로 알려진 YCC 정책도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고요. 과연 우에다가조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 그러니까 차기 총재가 이 금융 완화의 추구를 어떻게 모색해 나갈지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봅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긴 했네요. 일단 약보합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상해종합지수 0.4% 밀린 3,279포인트 선으로 진행되고요. 심천종합지수는 0.2% 밀리며 12,065포인트 선입니다. 일단 12,000선에 대한 부분들 지켜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중국 증시 적당한 약세 흐름 속에서 부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민은행이 개장하기 직전에 중기유동성 지원 창구에 1년물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추를 해보자면 사실상 기준금리죠. LPR에 대해서 동결될 가능성도 지금 커지고 있고요. 7일물 영레포랑 MLF 거래로 자금을 대량 공급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 길을 좀 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관측이 되죠. 결국 이유는 미중 긴장감입니다. 지금 정찰 풍선 사태가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긴장감이 시장의 리스크로 높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홍콩 증시 가보겠습니다. 항생지수가 코스피와 좀 비슷하네요. 많이 밀리는데요. 1.4% 정도 급락하면서 2817포인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오늘 시작하자마자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의 차트, 우하향 차트를 그리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지금 특징이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홍콩 증시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투심이 좋지 않다는 점까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무엇보다 환시가 좀 많이 중요하겠죠. 오늘 환율 시장을 좀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4원 10전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 4원, 5원 이 수준에서 좀 자리를 잡길래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11시 구간부터 탄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0원을 돌파하고도 상승세가 멈출 줄을 모르게 급등세를 이어왔는데요. 달러 강세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 정도일지는 몰랐습니다. 오늘의 마감가 12원 80전 급등했고요. 단숨에 1280원 선 넘어서면서 1282원 20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환시와 함께 아시아 증시 분위기까지 함께 둘러봤습니다. 국내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시황센터에서 확인해 봅니다. 그동안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미국의 1월 CPI 지수가 발표됐죠. 하지만 결과는 애매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잡히고는 있지만 예상치보다 높았다는 건데요.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혼조세를 보였던 양시장은 일제히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1.5%가량 하락했습니다. 약 37포인트가량 내리면서 2,427포인트 선에서 하락으로 마쳤는데요. 자세한 내용 분봉 차트로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바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이었는데요. 2,430선까지 이탈하면서 오늘장 2,420선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오늘 5일선과 21선 동시에 하향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기관이 7,700억 넘게 가장 큰 폭으로 매도했고요. 그 뒤로 외국인 쪽에서도 2,700억 가까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조 넘게 매수하긴 했지만 코스피 지수 하방 압력을 피하지는 못했고요.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갔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전체적으로 내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오늘 그중에서 정부의 발언에 좀 주목을 받으면서 전기가스 업종이 3.3%가량 하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가스 업계 요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하란 발언을 하면서 오늘 한국전력이 5% 가까이 밀리기도 했는데요. 그 뒤로 금융 섹터가 2.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기계 섹터, 서비스 섹터, 건설 섹터 역시 일제히 2%대의 깊은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상승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왔는데요. 오늘 철강금속 섹터가 3.4% 가까운 홀로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총 상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총 상위주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내렸는데요. 삼성전자가 1.5%대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8%대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주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만이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SK온의 배터리 관한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반사 수혜 기대감 받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0.4% 가까운 강보합으로 마쳤고요. 그 밖에 삼성 SDI와 LG화학은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중에서 삼성 SDI 오늘장 1.7% 가까운 낙폭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1.3%대 하락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79만 4천 원 터치하고 약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인터넷 플랫폼주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먼저 현대차가 0.5% 가까운 하락으로 마쳤고요. 기아가 1.2%대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3.8% 가까이 하락하면서 21만 5,500원 터치하고 하락 마쳤고요. 그리고 카카오 역시 1.1%대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철강주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장 6%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32만 5,500원 선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셀트리온 역시 2.9% 가까이 하락하면서 15만 6,6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그 밖에 금융주들 약세 보이면서 KB금융, 신한지주 일제히 3%에서 4% 가까운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철강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초부터 중국 리오프닝 수요로 철강주들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키르키의 강진으로 철강 제품 생산이 중단되면서 국내 철강 업체들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받았습니다. 키르키의 철강 업계에 따르면 3월 상반기에야 재가동이 가능할 거라고 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포스코홀딩스가 미국에서 점토 리튬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부각이 되면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 6% 가까이 상승한 데 이어서 나머지 철강 종목들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그중에서 동국제강과 세아제강이 2%대의 상승으로 마쳤고요. KG스틸이 3% 이상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은행주들은 약세로 마쳤습니다. 고금리의 지난해 5대 금융지주의 이자 수익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이자 장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금감원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하거나 또 인터넷 은행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발언이 부각이 되면서 은행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오늘 KB금융, 신한지주에 이어서 하나금융지주가 5% 가까이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역시 5.7% 가까이 하락으로 마쳤고요. 우리금융지주가 3.1%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1% 이상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14포인트가량 내렸고요. 오늘 종가는 765포인트 선에서 하락으로 마쳤는데요. 장중엔 하방을 지지하는 듯 했지만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장 초반 784포인트 부근에서 고점을 기록했던 코스닥 지수는 하락 전환하더니 낙폭을 키워갔는데요. 오후 들어 770선까지 깨지더니 760선까지 밀렸습니다. 3시 구간 들어 763포인트에서 저점을 기록했고요. 오늘장 760선에서 1%대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나왔습니다. 기관이 2,563억 원 매도했고요. 그 뒤로 외국인 쪽에서 1,060억 원의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3,886억 원어치 매수했는데요. 하지만 하방 압력 키우면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총 상위주도 대부분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강세로 마쳤는데요. 오늘 에코프로가 8.2%대의 강세로 마쳤고요. 오늘 종가는 21만 3,500원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역시 0.4% 가까이 상승하면서 14만 1,100원 구간에서 상승 마쳤고요. 그리고 LNF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종가 23만 9천원 선 터치하고 2.8% 가까운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 약세로 보였습니다. 먼저 HLB가 4% 가까이 밀렸는데요. 오늘 종가는 28,900원으로 하락으로 마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4%대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이 오늘장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카카오게임즈가 4.4%대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 악재 소식에 펄어비스는 6.9% 가까운 낙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에 이어서 콘텐츠주들 대부분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SM그룹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SM이 5%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12만 2,600원 터치하면서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은 오늘장 부하권 부근에서 마감했고요. JYP엔터가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4% 가까이 하락하면서 76,600원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CJENM 2%대 하락하면서 99,9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AI 챗봇 관련된 반도체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그 가운데 TSMC가 지난 1월 달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매출이 8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2%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불황 속에서도 오픈AI의 챗 GPT 관련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관련 중소형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오늘도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는데요. 기존의 챗봇 테마 주도주들은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하락했지만 관련 테마로 묶이는 종목군으로 매기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오늘장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18,790원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AD칩스와 서플러스 글로벌이 일제히 10% 이상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PSK홀딩스 오늘장 6.8%대 상승했고요. 펜트론 역시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챗 GPT와 협업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전자제품 부품주로 삼진이 부각이 됐는데요. 오늘장 삼진이 17% 가까이 상승했고요. 활력은 줄였지만 강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8,760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